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11장 시스템 콜은 7개의 소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1.1절은 시스템 콜의 주요 개념, 11.2절은 유저 공간에서 시스템 콜을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어서 11.3절에서는 커널 모드에서 시스템 콜을 어떻게 실행할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저 공간에서는 슈퍼바이저 콜이라는 ARM 명령어를 실행하면 시스템 콜이 발생하고요. 커널 모드에서는 슈퍼바이저 콜을 실행했을 때 실행되는 exception 벡터에서 실행되는 벡터 언더바 SWI라는 레이블이 처리될 때 시스템 콜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슈퍼바이저 콜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요. 슈퍼바이저 콜이라는 것은 ARM 프로세서에서 제공하는 SVC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시스템 콜의 주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ARM 프로세서의 동작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커널 모드에서 시스템 콜 핸들러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11.5절에서는 시스템 콜의 실행을 완료한 후에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콜의 실행을 완료한 다음에는 이제 프리엠션 3점 스케줄링의 조건을 체크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11.6절에서는 시스템 콜 관련 함수, 즉 시스템 콜 핸들러 함수를 이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요. 11.7절에 대해서는 시스템 콜 디버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시스템 콜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하면은 보통 그 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리눅스 저수준 함수를 호출하면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이제 실행 모드가 변경되는 동작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는데, 이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아니면 그 다양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콜의 세부 동작 방식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입문자 분들은요, 가장 먼저 11.1절의 시스템 콜의 주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먼저 11.1절에 대한 내용을 다 파악하신 후에 먼저 11.2절, 11.3절, 11.4절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신 다음에 11.7절에서 소개한 시스템 콜 디버깅 과정을 먼저 실습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시스템 콜을 이제 이 함수들을 분석하고 이 세세한 동작 원리를 어셈블리 코드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스템 콜 디버깅 과정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11.2절부터 읽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입문자분 입장에서는 11.1절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소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리뷰하신 다음에 이제 11.7절에 있는 내용을 읽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시스템 콜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콜은 무엇인가요? 시스템 콜은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진입하는 동작이고, 시스템 콜은 유저 공간과 커널 공간 사이의 가상 계층이자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럼 시스템 콜은 누가 발생시킬까요? 시스템 콜은 유저 모드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커널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 실행을 시작하죠. 그래서 보통 파일 시스템에 접근해서 파일을 읽거나 쓰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오픈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죠. 오픈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정수형의 fd라고 부르는 정수형 인자를 전달받게 되는데, 이제 이런 그 파일 시스템 접근해서 파일을 쓰거나 읽을 때 그때 커널에게 어떤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또한 PID와 같은 프로세스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그리고 시스템 정보, 뭐 파일 시스템의 정보라든가 파일의 속성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 그때 리눅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리눅스 저수준 함수를 도출하는데요. 이때 시스템 콜이 발생해서 이제 커널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저 공간과 커널 공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커널 공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커널 코드가 실행되는 공간이고요. 어떤 그 제약 없이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실행 공간을 뜻합니다. 유저 공간은 유저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구동하는 동작과 상태인데요. 유저 애플리케이션은 유저 공간에서 실행되며 메모리 공간 접근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 공간을 유저 공간과 커널 공간으로 나눈 이유는요. 리눅스란 운영체제가 범용 운영체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범용 운영체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범용 운영체제라는 것은 일단 애플리케이션을 일반 다른 유저가 작성해서 운영체제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의 운영체제를 뜻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리눅스를 이런 범용 운영체제가 아니라 100% 인베디드 환경에서 어떤 특정 용도로만 리눅스를 사용한다면 다른 유저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실행시킬 수 없을 거예요. 뭐 이때도 뭐 유저 공간과 커널 공간으로 분류해서 실행하긴 하지만요. 운영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유저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으로 리눅스 시스템을 실행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유저에게는 메모리 접근 권한에 제한을 두고요. 그리고 시스템 콜을 통해서만 커널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약을 주게 돼요. 그림을 보시면 유저 공간에서 커널 공간으로 진입할 때 시스템 콜을 발생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커널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제약 없이 메모리 공간에 접근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하고요. 유저 공간은 이제 메모리 공간 접근에 제한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시스템 개발자 혹은 다른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도 파악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시스템 콜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려면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유저 애플리케이션 유저 공간이고요. 아랫부분은 커널 공간입니다. 자, 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오픈, 라이트, 리드, 포크, exit이라는 이런 표준 입출력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glib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ARM이라고 표시해놨는데요. 이 책에서 실습하는 시스템 아키텍처가 ARM 프로세서 기반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ARM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시스템이 이런 그 시스템 콜이 실행되는 시스템 아키텍처가 인텔 같은 x86 기반이면 라이브러리가 여기 x86이 되겠죠. 그래서 유저 공간에서 이런 표준 입출력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소프트 인터럽트 ARM 프로세서 관점으로는 svc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프트 인터럽트 벡터로 이제 실행 공간이 바뀌면서 이 레이블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시스템 콜 테이블로 이동하게 돼서 시스템 콜 테이블 핸들러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소프트 인터럽트를 발생할 때 레지스터 R7에 시스템 콜 번호를 저장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프트 인터럽트 벡터에서 레지스터 R7에 저장된 시스템 콜 번호를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 콜 테이블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후에 sys 이렇게 sys 언더바로 붙은 함수들이 보이죠. 이 함수들이 시스템 콜 핸들러입니다. 시스템 콜 핸들러를 통해서 이렇게 가상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요. 아니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커널 함수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콜 전체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시스템 콜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한번 볼게요. 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리드 함수를 호출하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벡터로가 실행이 되는데, 이제 시스템 콜 테이블을 통해서 sysread 함수가 호출이 되죠. 이후에 vfs read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이 함수가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인데, 파일 시스템 액세스에서 결국에는 다시 이제 요 함수로 다시 복귀하는데요. 복귀할 때는 RET Fast Sys Call이라는 레이블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때 선점 스케줄링 조건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점 스케줄링이 될 조건이 아니면 다시 이제 유저 모드로 복귀해서 리드 시스템 콜에 대한 결과를 유저 모드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실행 흐름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스템 콜 동작을 왜 알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시스템 콜은 당연히 동작을 잘 하는데 왜 잘 알아야 되느냐? 시스템 콜을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여러분이 실습 코드로 입력하면 당연히 에러를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실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은 물론 수많은 개발자가 작성된 코드가 같이 합쳐져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그 다른 모듈과 연관된 동작에서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즉, 리눅스 표준 함수를 호출했는데 에러를 반환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떤 함수에서 어떤 에러 오류 값을 반환하는지 알면 좀 더 문제 원인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시스템 콜을 실행해 커널의 어느 함수를 이제 처리했는지 알면은 에러 함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그래서 리눅스 표준 입출력 함수를 통해서 어떤 코드를 작성할 때 어떤 그 예외 처리 코드라든가 아니면 도중에 만나는 그 에러에 대한 핸들링을 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11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각각 11장 1절부터 세부적인 그 강의 동영상은 이후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자, 동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